자바 그래픽 기본 프로그래밍 기말 시험에 대한 예상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바 그래픽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프로그램은 두 개의 클래스로 작성되며 각각의 이름은 윙그래프 마이메인이다. 자, 보시면은 프로그램은 두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다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는 이렇게 작성해야 될 겁니다. 클래스 하나는 윙그래프고요. 그리고 브레이스 열고 닫고,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클래스 마이메인이고요. 그리고 브레이스 열고 닫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중 하나는 public static void main의 기본 메소드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개체를 대부분은 저 위쪽이죠. 위쪽에 있는 이 특정 개체를 클래스를 객체화시켜서 여기서는 myWin이라고 해봅시다. 이를 해가지고 생성을 해서 new win graph. 자,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참조 값을 넘겨줄 거고요. new 생성자에 의해서 그것을 이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일들로 해서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이런 생성되는 이제 클래스의 경우에서는 여기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생성되자마자 graph 해서 이 생성자가 자동으로 한번 호출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동작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print hi 해서. 자, 그리고 나서 객체화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세스들이 진행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에러는 지금 현재 제가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myjava.java입니다. 그래서 기본 메소드를 갖고 있는 이 클래스는 이 이름이 아니고 myjava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결과 화면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1번의 문제를 이제 살짝 들여다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클래스 윈그래프 클래스는 자바 스윙을 이용해서 다음에 2번에서 8번까지 작성한다. 이 자바 스윙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밍을 지금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블도 만들고요. 그리고 윈도우 제목도 설정하고 하는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한번 기본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성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기본 프로그램의 모습은 이 스윙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포트 구문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는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스윙에 있는 Jframe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윈도우의 타이틀, 그리고 종료시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그리고 윈도우의 사이즈, 그리고 윈도우를 이제 보이게끔 하는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윈도우 그래픽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기존에 작성된 이 프로그램의 모습에서 같이 한번 추가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import 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import 해서 java.awt 모든 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하는 swing java x.swing 모든 거. 자, 이것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객체화 시키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이 extends jframe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jframe 안에 있는 set 타이틀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윈도우에 타이틀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또한 이제 set default close operation 해서
jframe.exit on close 그래서 바로 이 지금 여기 윈도우에서도 보듯이 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조치해야 될 상황 그리고 여기 윈도우 타이틀에 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윈도우를 최종적으로 사이즈를 정해주고요. 사이즈를 정해주고 여기서는 400에 300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화면에 보이도록 하면 되는 거죠. visible true 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윈도우의 모습은 나올 겁니다. 실행시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윈도우의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보시다시피 자, 요 과정을 통해서 set 타이틀 과정을 통해서 여기 화면에 헬로라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 과정을 통해서 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 400에 300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폭이 400이고요. 요 높이가 300입니다. 요 사이즈로 하고 visible true 그래서 이와 같이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기본 메소드인 이 메인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메인부터 시작해서 요걸 객체화시키면서 이걸 객체화시키는 거죠. J프레임을 상속받은 이 클래스를 객체화시키면서 자동으로 한번 수행되는 게 바로 이 생성자죠. 그러다 보니 요 내용이 수행이 돼서 타이틀도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종료 버튼 그리고 사이즈의 크기 윈도우의 크기 그리고 visible true라고 놈으로 해서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윈도우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이와 같은 형식의 구문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구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토마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두 번째, 레이블 하나를 필드로 생성해라. 그리고 레이블의 제목으로서 하이라고 표시해라. 변수명은 JLB로 해라.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용을 하나 집어넣읍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직접 이클립스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라벨을 만들려고 그랬죠. 자, 라벨 필드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윈그래프 클래스 내에서 클래스 하나는 여기에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대부분 이쪽으로 이제 필드를 구성하고 그래서 뭐 필드라는 것이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int x, float y 이런 것들이 필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생성자 하나만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메소드들이 여러 메소드들이 놓이게 될 겁니다. print, hello 뭐 이건 뭐 제가 이름 하나 줬습니다만 이런 식의 메소드들. 그래서 클래스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뭐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문제상 라벨 하나를 필드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이 라벨은 이 스윙에 있는 이 라벨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J 라벨 해서 이름을 JLB로 두도록 했었죠. 자, 그래서 new 생성시키는데 J 라벨을 생성시켜라. 거기에 이제 타이틀 캡션이죠. 타이틀 제목은 하이로 해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만족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윈도우의 제목은 my graphic으로 해라. 우리 아까 set 타이틀로 이미 줬습니다. set 타이틀로 이렇게 우린 이미 줬죠. 문제 쪽으로 세트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도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라
라고 하는 요 3, 4번. 3, 4번은 이미 우리가 윈도우 기본 구성을 하면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요 내용이죠. 여기 보면 요 두 개의 내용입니다. 예, 제목을 여기 요 헬로 요거대로 해야겠네요. 헬로 마이 그래픽으로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을 종료할 때 이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도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구문입니다. 자, 요거대로 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죠. 프레임에 대해서 페인을 이용해서 이 펜의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두고 공간을 5구역으로 분할 배치도록 설정해라. 근데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프레임에 대한 페인을 적용시켜라. 이 페인의 배경색은 파란색이다.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린 그 화면 중에서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요. 조금 더 키워보죠. 자, 여기 보시면 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 스윙 프레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스윙 프로그램은 모든 스윙 컴포넌트, 버튼이라든가 라벨이라든가 텍스트 박스라든가 라디오 버튼이라든가 이런 스윙 컴포넌트를 담는 최상위 컨테이너입니다. 이 스윙 프레임은 J 프레임을 상속받아서 구현한다. 우리 이미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은 화면에 보이려면 스윙 프레임에 부착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스윙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스윙 프레임은 요 그림에서 보듯이 요 프레임하고요, 여기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레임, 그 다음에 요 메뉴바, 그리고 여기 컨텐트 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컨텐트 펜이 구입 컴포넌트들, 라벨이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이 텍스트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add, 즉 부착시키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한 가지 좀 더 강조해야 될 점은, 화면에 출력될 모든 컴포넌트들은 바로 콘텐트 페인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 또한 J프레임에서 컨텐트 펜 자체의 속성을 바꾸거나 이 컨텐트 펜 위에 컴포넌트들을 올려놓게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컨텐트 펜을 얻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텐트 펜을 얻어와야지만 그 컨텐트 펜에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얻어오는 메소드는 get content pane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get content pane을 이용해서 컨텐트 페인을 얻어오는 거죠. 자, 우선 이 작업부터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작업부터 여기 아까 우리 소스 코드에다가 한번 올려봅시다. 자, 여기서 get content pane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 얻어온 것을 어딘가 잠시 보관해야겠죠. 컨테이너라는 클래스에다가 보관합니다. 객지화 시켜서요. 그래서 여기 content pane이라고 이름을 레퍼런스 변수를 둡시다. 그리고 그곳에다 두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컨텐트 페인이라는 이 객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전에 봤던 문제를 다시 되돌아가 보죠. 자, 보시면은 여기 컨텐트 페인을 이제 파란색으로 두자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얻어진 컨텐트 페인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두면 되겠네요. 컨텐트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네요. 얻어온 이 컨텐트 페인에다가 뭐를 하느냐면은 파란색으로 놓는 거였어요. 파란색. 배경을 파란색으로 놓는 거니까 set 다시요. set background 색을
color.blue 해서 네, 이렇게 놔주시면은 그럼 이제 컨텐트 페인을 얻어올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파란색으로 배경색을 바꿀 겁니다. 자, 실행시키면은 예, 여기서 어디서 에러가 나왔을까요? 12번 여기 컨텐트 페인의 여기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컬러시 아니라 컬러네요. 그죠? 예, 그래서 돌리면은 예, 배경색을 이 컨텐트 페인의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컨텐트 펜의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바꾼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간을 5구역으로 분할을 하라고 했어요. 이 컨텐트 페이를. 그래서 이제 이 배치를 하게 되는데 5구역으로 변환시킨다 하는 모습은 이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컨텐트 페인에 이제 컴포넌트를 배치시키는 방법에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는 플로우 레이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보더 레이아웃, 그 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고 카드 레이아웃,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인데, 플로우 레이아웃은 컴포넌트들을 왼쪽부터 차례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보더 레이아웃은 중앙을 기본으로 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면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구역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아마 문제에서는 바로 이 방법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드 레이아웃이에요. 2차원 평면으로 생각하고요. 요걸 1,1을 1,2, 1,3 이런 식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드 레이아웃이고요. 카드 레이아웃은 이와 같은 스타일로 배치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5개로 나눠라. 즉 보더 레이아웃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진 내용처럼 이게 콘텐츠 페인을 set 레이아웃을 이제 배치해야 되는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 set layout 해서 new border layout으로 바뀌면은 해주면은 5구역으로 나눠서 배치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집어넣어 본다면 컨텐트 페인을 페인에 점 set layout 해서 그것을 border layout new 생성해서 border layout을 생성을 해서 배치시켜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치된 그 컨텐트 페인에다 이제 붙이면 돼요.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JLB 버튼, 바로 이 앞쪽에 라벨 버튼을 그대로 붙이면 되는 거죠. 자, 붙이는데 이대로 했어도 그냥 그대로 붙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돌려볼게요. 자, 돌리면은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하이라는 글자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어디 위치, 내가 중앙에 놓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여기다 라이브러리라고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위치를 내가 지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border layout out.center 이렇게요. 해서 가운데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행시켰을 때 지금 현재는 이 하이가 이 가운데에 있다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만 이제 이것을 왼쪽 오른쪽에 동쪽 서쪽에 이 각 컴포넌트를 배치시키면 그때서야 이제 하이가 중앙에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내용은 윈도우의 크기는 폭을 400, 높이를 300, 그리고 객체화되면 화면에 프레임을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미 집어넣었던 문제입니다. 예, 여기죠. 요 내용이죠. 예, 요 내용. 여기 크게 픽셀의 크기입니다. 폭은 400, 높이는 300으로 해서 사이즈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거. 비저블
true라고 녹음을 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이 윈도우를 만들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문제 풀이를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죠. 마지막 문제는 my main의 기본 메소드인 main을 두고 윙 그래프를 객체화해서 화면에 표시하도록 해라 라는 내용인데 객체화시키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보시면은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윈도우 크기와 그리고 7번, 8번 문제 그대로 다 여기서 풀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이걸 객체화시켜서 화면에 보이도록 하라.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1번 문제는 이제 풀려진 것이고요.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될 겁니다. 기본 메소드를 갖고 있는 이제 클래스가 있어서 이 메인이라는 기본 메소드에서 윙그래프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화시킵니다. 그럼 요거에 의해서 윙그래프 바로 요것이 객체화되는 것이죠. 객체화되면서 이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필드와 메소드들이 만들어질 거고 만들어지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이 생성자가 딱 한번 수행이 될 겁니다. 윙그래프 이것과 동일한 이름을 갖는 생성자가 하나 수행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윈도우의 제목 주어지고요. 그리고 윈도우 종료 시에 취해야 될 조치들 여기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그 윈도우 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 내부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의 크기를 정하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화면에 보이도록 하고 하는 모습이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윈도우 그래프를 하고 싶을 때는 대개 이제 자바 스윙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J프레임을 상속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자바 스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구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내부에서는 생성자에서 윈도우의 타이틀 정해주고 종료 시 취해질 조치 그리고 윈도우의 크기 그리고 비저블 추루로 놓는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익혀두고 있어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들을 토대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윈도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내용이 대부분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명심해 주면 되겠습니다.